첫 튜터입니다. 오늘은 MS 워드를 코파일럿 프로를 통해서 컨텐츠 만드는 방법, 또 컨텐츠를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일단 화면처럼 이렇게 코파일럿이 메뉴에 적용되어 있고 이쪽에 초안을 작성하는 코파일럿이 적용되려면 코파일럿 프로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코파일럿 프로만 사용하시면 윈도우, 맥 상관없이 다 적용 가능하고요. 그럼 코파일럿 프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코파일럿은 유료, 무료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코파일럿을 쓰기 위해서는 굳이 프로 버전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코파일럿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앱에서 컨텐츠를 만들 때는 코파일럿 프로가 필요합니다. 일단 금액은 29,000원이고요. 요 29,000원은 일반 사용자용입니다. 기업용은 또 별도로 금액이 측정됩니다. 코파일럿 프로와 코파일럿의 차이점을 봤을 때 나머지는 뭐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마이크로소프트 365 앱에서 코파일럿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 하단에 현재 코파일럿 프로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영상 남겨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바로 워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셀이랑 파워포인트는 아직 좀 어설퍼요. 그래서 실무에 쓰신다면 워드 정도가 아직 쓸만한 것 같습니다. 일단 코파일럿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코파일럿 창 있고요. 그리고 본문에 이렇게 코파일럿 모양 단축키는 Alt I 이렇게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놈은 말 그대로 조력자입니다. 내가 필요한 거 요청하면 얘가 정리해서 출력을 해줍니다. 다만 오른쪽에 있는 놈은 왼쪽에 이 본문의 글을 쓰는 거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아요. 그냥 내 질문에 답변을 하고 왼쪽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주고 정리해주는 이런 수준이지 오른쪽 코파일럿이 왼쪽의 본문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반대로 이 본문 창에 있는 요 초안 작성 코파일럿은 본문 컨텐츠를 만드는데 바로 영향을 주고 또 본문의 컨텐츠를 수정을 할 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파일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코파일럿 창을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 뭐 영어로 적혀 있어서 뭐라고 한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럴 때는 전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문서는 무슨 내용이야? 라고 하고요. 그냥 이렇게 질문하면 또 엄청나게 질문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줄로 요약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파일럿이 작동을 하고요. 자, 이렇게 답변이 나옵니다. 인구 및 건강 조사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왼쪽에 있는 파일에 대해서 제가 전혀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 많이 씁니다. 이 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질문해야 할까? 라고 하면 얘가 질문을 뽑아 주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1번에 대한 답변을 해줘 라고 하면 이렇게 요약을 잘 해주네요. 그러면 2번은 이렇게 질문을 해주면 제가 굳이 답변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맥락상 이해를 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 워드의 첫 번째 기능은 내가 불러온 파일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자세하게 분석하는 법은 연구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일단 초안 작성부터 한번 해볼게요. 클릭을 해서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레포트를 작성해줘 라고 하면 초안을 만드는 중이라고 뜨면서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일단은 챗 GPT에서도 물론 이렇게 글을 생산할 수 있지만 챗 GPT와 다른 점은 챗 GPT는 채팅창에서 만든 내용을 다시 워드로 가지고 와서 서식에 맞게 만들어야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은 바로 서식이 적용이 되어서 본문을 구성한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엄청나게 아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뭐 대략 잘 만든 것 같아요. 만약에 새로 만들고 싶으면 다시 생성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면 유지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드래그하면 역시 여기 코파일럿 버튼 생기죠. 요거 클릭을 하면 변경하기가 있고 다시 쓰기가 있는데요. 변경하기 누르면 어떻게 변경할 거냐, 그래서 이모지를 사용해서 재미있게 구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좀 특이점은 위에 원본을 두고 아래쪽에 바뀐 내용이 나온다. 요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써줬는데 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얘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요렇게 드래그해서
코파일럿 버튼 눌러서 자동 다시 쓰기를 누르면 다시 이 부분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꿀 거냐, 아래에 삽입할 거냐, 그리고 톤 조정이 있습니다. 보통, 비격식, 전문적, 간결하게 뭐 이렇게 있는데요. 전문적 이렇게 눌러보면 다시 생성을 해주면 톤이 또 바뀌게 되죠. 자, 이렇게 바뀔 거야 라고 해서 바꾸기를 하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변경하기는 어떤 특정 프롬프트를 추가해서 바꾸는 거고요. 자동 다시 쓰기는 기존의 프롬프트를 유지한 채 이 부분만 다시 작성하는 방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부분을 코파일럿 버튼 눌러서 테이블로 시각화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요 부분을 요렇게 테이블로 시각화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참, 자, 일단 마음에 드니까 유지한 다음에 요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좀 유용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초안 작성 코파일럿은 여러분들이 초반에 어떤 글을 쓰고 싶은지 넣게 되면 초안이 나오고 그 초안을 바탕으로 또 코파일럿을 통해서 다시 생성하거나 톤 앤 매너를 조정하거나 표를 추가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때 아직 자세하게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요 초안 작성을 굉장히 잘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내 머리로 초안을 작성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것보다 이때 옆에 코파일럿을 호출합니다. 그래서 요 화면에서 작업을 해주시면은 코파일럿의 도움을 받아서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제가 요런 거 한번 해볼게요. 나는 간헐적 단식을 하게끔 설득하는 글을 쓰고 싶어. 어떤 주제가 좋을까? 라고 넣게 되면 자, 요렇게 나오죠. 일단 여기 나오는 값에 출처들을 보면은 이렇게 웹에서 가지고 왔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사실 요 질문을 요 코파일럿 버튼에 나오는 요 코파일럿에 넣게 되면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물어보는 걸 이게 또 창 버튼 눌러서 쓰고 또 화면도 가리고 불편하니까 그거 하지 말고 여기서 바로 물어봐, 요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1번이 마음에 들어 글의 구조를 만들어줘 라고 하니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코파일럿 버튼 눌러서 나는 이런 글을 쓰고 싶어. 그래서 앞에 제목 붙여줬고요. 글의 구성은 아래와 같이 해줘 라고 해서 서론 2번, 3번, 4번, 5번 결론 뭐 여기서 수정을 해도 되고요. 저는 그대로 쓴다고 가정하면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고 쓸모없는 부분을 요렇게 넣었습니다. 약간 구분하기 쉽게 여기 짝대기를 넣었고요. 자, 그리고 본문에 표도 넣어줘 라고 했고 톤 앤 매너는 전문가이며 친절하게 구성해줘 라고 넣어 보겠습니다. 확실히 앞에보다 프롬프트가 풍성해졌죠. 프롬프트는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내가 만들고 싶은 걸 잘 넣으면 넣을수록 좋은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온지 한번 보죠. 자, 다 썼는데요. 와, 양이 4페이지 정도거든요. 4페이지도 이렇게 잘 써주고 그리고 코파일럿에서 요청한 글의 구조대로 잘 써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시 쓰고 싶으면 다시 생성 누르면 되고요. 저는 일단 유지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표를 넣어 달라고 했는데 아니 빼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빼먹을 수도 있죠. 여기 표를 만들고 싶은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코파일럿 눌러서 테이블로 시각화를 눌러줍니다. 오, 요거 참 마음에 드네요. 표로 만드는 건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시간을 아낄 수 있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제목 너무 재미없다 드래그해서 요 놈 눌러서 자동 다시 쓰기 하면은 뭐 비슷한 톤 앤 매너로 나올 거니까 변경하기 해서 좀 웃기게 만들어줘. 한번 해볼까요? 네, 건강상의 이점을 재미있는 이면 정도로 바꿔줬습니다. 웃기는 건 별로네요. 그냥 휴지통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을 지금 글머리 기호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요청해 보죠. 요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코파일럿으로 변경하기 해서 글머리 기호 없애고 다시 작성해줘 라고 했더니 자, 만들어졌는데 글머리 기호가 아닌가 봐요.
다시 휴지통에 넣고 다시 선택해서 코파일럿으로 변경하기 해서 소제목 없이 문장을 구성해줘 라고 하면 사라졌습니다. 프롬프트를 소제목을 없애달라고 해야겠네요. 자, 유지를 하고 다만 위에 거는 또 우리가 이렇게 수작업으로 없애줘야 되더라고요. 자, 요렇게 해서 쓰시면 된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어떤 글을 쓰겠다 라고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코파일럿의 도움을 받아서 글의 제목, 글의 구성, 또 글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고 이걸 바탕으로 초안 작성 코파일럿을 통해서 글을 작성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글을 쓸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